네, 저희 오늘은 두 번째 게스트를 모셨어요. 네, 오늘도 스포가 있습니다. 완전 주인공이 뭐 앉아 계시긴 한데 여기서부터 이미 간 스포가 있기 때문에 자, 더블더블 누구시죠? 직접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빈정의 전전민정의 아니야 전전민정의 전민정의 현원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이 너무 역사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보통 강산도 그렇게 빨리 많이 안 변하는데 그러게요. 10년 동안 10년 좀 넘게 동안 이분이 이름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름 뜻을 몰라요? 예. 어. 이게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성일이라고 했었을 때는 이룰성의 하나일이거든요. 제가 원래 분명히 그냥 부모님이 지어주신 건데 하나만 이루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나를 잘해라 그런 뜻으로 지어주신 건데 저도 이렇게 장명소 가면 그런 류의 방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여긴 좀 다르더라고요. 되게 복잡하죠? 네, 뭐 성명학과 뭐 명리학과 뭐 여러 가지의 학문을 다 조합해서 이름을 만드는 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름을 만든다 했었을 때랑 좀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뜻풀이도 아니고 그 전체적인 풀이가 있더라고요. 이 단어의 풀이가 아니라 이게 조합됐을 때의 풀이.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건강식만 먹는 건 아닙니다. 다 먹어요. 다 드세요? 진짜 먹는데 건강식만 먹는 줄? 다 먹긴 하는데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안 좋은 거 먹었다 싶으면 이제 그 다음 음식을 먹을 땐 그러니까 꼭 건강한 걸로 채워주는 독소를 빼줘. 그러니까 대기실 사진 봐도 막 경락해주시고. 네, 다 가져왔어요. 약간 그런 취미가 있는 거죠? 취미라기보다 제가 네. 실제로 좀 잘 부어요. 엄청 잘 부어서 저 약간 핸드폰이랑 똑같이 주머니에 핸드폰, 한쪽엔 핸드폰, 한쪽엔 경락 발사를 들고 다녀요. 진짜로? 맨날? 지금도 오면서도 약간 습관처럼. 왜냐면은 전 되게 시키는 대로 잘하거든요. 네. 하지 말라는 거 의사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안 하고 오, 그래서 먹으라는 거 먹고 커피 드세요? 하루에 한 잔. 하루에 한 잔? 네. 그리고 너무 늦으면 안 먹어요. 옛날에 진짜 무용 어렸을 때부터 해서 진짜 그 습관이 좀 굳어진 건가? 근데 그때는 뭐 식단 관리 이런 거 없었어요. 왜냐면 어릴 때라서 네. 너무 이제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먹어도 찌지도 않았고 한 번도 살이 그렇게 막 쪄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말라 있었고 지금도 막 엄청나게 막 살이 쪄본 적은 없는데 그냥 제 기준에서 많이 쪘다 그 정도? 보통 몇 킬로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제가 한참 공연 활동 진짜 많이 할 때는 63kg에서 66kg를 3킬로를 왔다 갔다? 네, 하다가 운동을 좀 이제 30대 들어서서 거울을 이렇게 딱 집에서 샤워하기 전에 이렇게 거울을 딱 봤는데 너무 볼품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스키니한 몸이 이제는 뭔가 남성적으로서 뭔가 너무 볼품이 없는데 나이를 먹었는데 약간 성인 연기자가 되고 싶었나 봐요. 그런가 보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PT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PT를 받을 때 선생님께서 성인 씨는 그때 당시 체지방량이 7%밖에 안 됐거든요. 그게 돼요? 전 몰랐어요. 제가 그 정도밖에 없는지. 체지방량이 7%일 수가 있구나. 운동선수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체지방이 없고 그냥 다 근육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당시 보면 얼굴이 다 엄청 말라 있어요. 그때 제가 공연을 다 힘든 것만 했어요. 움직임도 너무 많고. 진짜 움직임 힘들었던 거는 오펀스예요. 오펀스요? 네. 그래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오펀스 초연을 했었는데 그거는 왜 그랬냐면 태영은 좀 만나면서 들었지만 점점 시즌을 거듭할수록 그 가구들을 고정을 해줬더라고요. 바닥에. 나사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딱 하나 빼고 다 고정이 아니었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다. 그걸 원했어요. 주님이. 그 아시아 신발끈도 풀려있고 너무 아슬아슬. 위험하다. 그리고 그 샹들리에도 매달려야 되고 초연이다 보니까 얼마나 더 타이트했겠어요. 그쵸.
그거 하면서 어깨가 커졌어요. 와. 너무 많이 매달려가지고 공연 초반이랑 후반 가면 점점 어깨가 커져 있더라고요. 자동적으로 운동이 돼가지고. 근데 진짜 제가 체력이 진짜 좋은 편이거든요. 200 공연도 사실 끄떡없는 편인데 오픈스는 처음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RNJ도 200 공연 별로 안 힘들었어요. 아니 와. RNJ도 너무 움직임이 많잖아요. 계속 발구르고. 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공연하면서 다쳐본 적이 없거든요. 몸이 상해를 입은 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막 편하게 한다는 건 아니고 요령이 있나 봐요, 몸에. 근데 맛있나 봐요? 저는 사실 네. 제가 먹었던 샐러드 가게 중에서는 제일 이 집이 제일 아 맛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양도 진짜 푸짐하고 음. 근데 이 양이 푸짐한 게 그날에 해주시는 아르바이트생 아니면 직원분에 따라 달라요. 양이 다 달라요? 그게 서브웨이도 미세하게 그렇잖아요. 근데 많이 오늘은 먹는 사람이 양이 많을 주시는 분은 네. 이 그릇에 주시거든요. 네. 양이 적은 거는 이렇게 네모난 거 있잖아요. 거기다 주세요. 근데 이 와중에도 드레싱을 다 뿌리지 않았어. 아 진짜네. 너무 간이 센 거 싫어해요. 아, 음식도. 정말 건강한 걸 좋아하시네. 샐러드 말고 진짜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김치찌개. 아. 돼지김치찌개 저 제일 좋아해요. 그것만 있으면 평생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오 김치찌개 제일 좋아해요. 김치찌개. 네. 소화 기능이 나이가 이제 좀 들어서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치킨, 피자 뭐 이런 거 먹어도 끄떡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밀가루가 조금 많은 음식들을 먹으면 속이 좀 불편해요. 좀 더부룩하고 그러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느낌? 맞아 맞아. 근데 이런 거 먹으면 일단 기분이 좋아요. 속도 안 불편하고 이거 먹었으니까 오늘 또 건강하게 살 수 있겠지? 약간. 그러니까 그리고 음식을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수면의 질도 저는 다르더라고요. 다음날 네. 정말 힘들어요. 몸이 무겁고 근데 이런 거 먹고 자면 아침에 일단 너무 개운해요. 그리고 7, 8시 이후로 음식을 안 먹으면 다음날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요. 술은 아예 옛날부터 안 마셨어요? 네, 전혀. 저희 집안 자체가 음주 문화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맛없는 음식을 싫어해요. 근데 술이 맛이 술은 없구나. 저한테 정말 맛이 없는,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과학실에 있는 알코올이에요. 근데 저를 먹여본 팀이 있긴 하거든요. 모범생들. 술을 먹을 때 조건이 하나 있긴 해요. 내가 술을 먹는다. 그럼 내가 잘 곳이 있어야 돼요. 아니 숙소를 잡아놓고 먹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막 술을 먹고 집을 귀가를 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이면 절대 생각도 안 하고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 저기 클린트 주스 안 먹어. 저거 뭐예요 주스? 사과랑 케일이랑 이런가? 예, 딱 2개. 진짜 좋아해요. 아 진짜 사과랑 케일이에요? 그냥 사과랑 케이크. 아 아침에 먹는 건 따로 있어요. 뭐예요? ABC 주스. 아 ABC 주스가 좀 비싼데 얘는 좀 가격대가 그래요? 합리적이더라고요. 네. 얘는 좀 괜찮아요? 아침에 이제 공복에 유산균 먹고 이거 한 잔 마시고. 진짜 건강하게 사시네요. 제가 오늘 이거 바리바리 싸운 이유가 네. 직장 동료들도 항상 궁금해요. 뭘 갖고 다니고 뭘 뭐가 있는지 항상 궁금해하고 그리고 약간 저를 도라에몽 취급을 하거든요. 도라에몽 같아요. 예를 들면 누구 그 손톱깎이 없냐? 하다가 우준이 있어. 100% 있어. 그래서 약간 그런 타입? 빨대도 뭐 가지고 다니고 빨대요? 씻어서 쓰는 빨대 같은 거. 아 텀블러를 항상 매일 들고 다니거든요. 지금 네. 차에 있는데 바르고 건강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노력을 저는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게 사실은 그 이효리 선배님 때문에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분의 이제 라이프 생활을 이제 저희는 TV 예능으로 보게 됐잖아요. 그렇죠. 효린의 민박이 처음 스타트가 됐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제 요가도 하게 됐고 그거 보면서 이제 이런 음식이나 생활의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뭐 텀블러 생활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크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약간 되게 워너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계속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마치 제 생활이 딱 그렇게 딱 만들어지더라고요. 도시가 더 좋아요? 아, 서울로 따지면 사실 지금은 도시가 싫어요. 도시는 가끔씩 나오는 거 좋고 아. 지금은 신도시가 좋아요. 계속 신도시에서 한 5, 6년 살다가 다시 도심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그게 조금 막막하긴 해요. 네. 가장 고즈넉하고 조용하던 동네에서 가장 시끄러운 동네로 와버려가지고 그렇다. 그것도 인구도 많잖아요. 유동인구도 맞아요. 많고. 거기는 굉장히 이제 새벽 시장 활발한 맞아요. 동대문 시장 그쪽이잖아요. 바로 그쪽이죠. 또 황학동 사거리 이제 주방거리라고 해가지고 주방용품도 이제 맞아, 맞아. 도소매하는 곳인데 그냥 엄청 근데 또 거기에만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근데 또 특이하게 이제 거기는 이제 동대문 상인분들이 사시는 주거민들이어서 아침에 다 주무세요. 점심 때까지 오. 저녁에 이제 일을 하러 나오시고 그럼 패턴은 되게 잘 맞네요. 그럴 것 같아요.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다. 집 보러 갈 때마다 좀 죄송했어요. 주무시고 다 주무시고 계실 시간이어가지고 오후에 뭐예요? 가시는 게 좀 꿀팁입니다. 그럼 그 세입자분이 안 계세요. 일하고 제가 뭐 세입자분이랑 많이 마주쳐봤는데 다 비몽사몽이셔가지고 그쵸. 민망해. 저도 민망하고 그분도 민망하고 음. 하남 살기 전에 제가 대학로 살았거든요. 해와. 그럼 가깝네요? 맞아요. 음. 그래서 해외에서 살아봐서 살 만큼 살았다 해서 이제 멀리 간 건데 네. 해외에서 다들 한 번씩 살아보고 이사 가는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러는 것 같아요. 배우들은 한 번씩 네. 해화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집이 가까워서 너무 좋긴 한데 네. 편하게 어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또 특히나 딱 해화 중심에 살았거든요. 어딜 가든 관객들과 마주치는 거예요. 어딜 가도 다 볼 수 있었어요. 제가 뭐 잠옷바람이든 뭐든 뭐. 그래서 그분들은 신경 안 쓰겠지만 저 혼자서 약간 뭔가 민망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어리잖아요. 네. 집에 누군가 초대해서 노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저희 집이 아지트였어요. 공연 끝나고 바로 집 가는 거예요? 네. 친구들이랑 연습할 같이? 때도. 아. 저 심지어 팬레터 초연 때는 저희 집에서 1박 2일을 지냈어요. 막공날. 막공하고 되게 넓었어요? 파티해야 되니까. 예, 원룸인데 13평이었어요. 큰데요? 엄청 컸어요. 엄청 커가지고 거기서 메인비도 다 저희 집에서 잤어요. 1박 2일 동안 다 같이 공연 끝나고 와서 쫑파티 끝나고 집에 와서 또 한참 놀다가 자다가 누구는 집에 갔다 오거나 일 갔다가 다시 저희 집으로 오고 저희는 그동안 집에서 또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또 놀고 근데 뭐 별것도 안 해요. 뭐 TV 보면서 같이 영화 보고 뭐 술을 안 마시니까 그 핫식스 멤버들도 광주라는 공원에서 만났는데 그 단체방에서도 저희가 진짜 웃긴 멤버들이었어요. 왜냐면 남자 4명이서 맨날 디저트 카페들을 찾아다녔어요. 시안 커피랑 디저트 맛있는 곳을 투어를 하면서 그거 먹고 막 사진 찍고 놀고 표정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첫 상견례예요. 작품에 첫 상견례 날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힘들죠. 아는 사람들이 있어도 힘들어요. 음. 그래서 막 누군가 나랑 조금이라도 이렇게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싹 감춰버려요. 저를 그냥 없는 사람처럼 여기 있는 건가? 있었나? 막 이런. 근데 또 아이들의 대장이시잖아요. 또 아이들 사이선 또 대장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어요? 리언이 아. 김리언 배우도 더 그랬고 아이예요? 엄청 낯가림 심하죠. 엄청 심해요. 걔도 심하고 봉준이 이봉준 배우도 그렇고 태기도 다 그렇구나. 제가 나름 음식을 잘 안 먹거든요. 아. 회도 안 먹고 저도. 일단 알러지가 있는 갑각류 알러지가 있어서 음. 그거부터 안 먹고 나름 약간 안정 불감증 반대말이 뭐죠? 우리 이런 거 항상 너무 겁이 많은 거. 건강염려증. 아, 건강염려증. 이거 먹어서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해? 아. 특히 날 음식에 대한 그게 공포감이 좀 있어요. 기저에 깔려 있어요. 기생충 들어오고 그럴까봐요. 그걸 진짜 무서워해요. 아, 그래요? 바이러스를 되게 무서워해요, 제가. 근데 희한하게 저 아직까지도 코로나 안 걸렸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제 사람들이 독하다 그래요. 코로나도 안 걸리고 제가 감기도 거의 지금 9년? 8년 정도째 안 걸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 먹으면 안 걸릴 것 같거든요. ABC 주스라서 먹으면 바이러스 들어왔다가도 나갈 것 같은 느낌. 아침마다 사라질 것 같아요. 물도 엄청 많이 마셔요.
물을 진짜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화장실 많이 가? 물 많이 마시네. 그럼 공연 때 어떻게 해요? 공연 때 좀 참아요. 근데 공연 때는 희한하게 공연 때 화장실을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 공연은 또 중간에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을 갈 수 없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을 좀 덜 마시기도 하지만 또 정신력으로 좀 버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잖아요. 배우들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하냐고. 어떡하냐. 똑같죠. 죽고 싶죠. 진짜 죽고 싶어요. 빨리 이 마지막 곡이 끝났으면 좋겠고 이 마지막 장면을 빨리 너무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막 내가 진짜 한 번은 내가 무대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거 이제 막 심리적으로 막 미칠 뻔한 적도 있어요. 진짜 막 런타임 긴 공연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내가 원래 가야 되는 루틴의 화장실 타이밍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딴짓 하다가 예를 들면 분장 수정하다가 화장실 갈 타이밍을 놓치고 그 다음 파트를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심리적으로 화장실 못 갔는데 왠지 그 장면 됐을 때 막판에 화장실 가고 싶을 것 같은데 하면 꼭 그 막판에 왔다 망했다 어떡하지 빨리 끝나야죠. 빨리 끝내야 되네 어떡하지 뭐 이런 적도 있고 모든 배우들 그런 아찔한 순간들이 많을 거예요. 물 마시는 습관을 갖고 싶으시면 확실히 빨대에 있는 게 좋아요. 물을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는 건 저도 힘들거든요. 근데 빨대로 마시면 이게 계속 들어가요. 네. 양이 뭐 얼마나 마시고 있다는 인지도 없어요. 계속. 그래서 커피 같은 거 마실 때 빨대로 마시면 뭐 금방 마시잖아요. 근데 맞아, 이렇게 맞아. 벌컥 먹고 마시면 맞아. 되게 오랫동안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카페에서 오랫동안 먹고 싶으면 빨대를 안 꽂고 빨리 먹을 때는 빨대를 꽂고. 되게 준혁 씨랑 되게 다른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 준혁이 보면서 나랑 이야기 카테고리가 너무 다를 것 같은데. 완전 달라요. 그게 뭐 우리가 추구하는 거니까. 준혁은 약간 그 유퀴즈처럼 나왔더라고. 자기 인생 살면서 열심히 살았다 보면서 들으면서 누군 열심히 안 살았나? 나도 열심히 살았어 준혁아. 전 평상시에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살아 이런 거요? 뭐 저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또래들 만나면 그런가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 되게 맞아요. 많이 하죠. 고찰이 딱 들어오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 안 부끄럽게 사는 거밖에 답이 없다고. 맞아요. 다 똑같구나. 그쵸. 이게 네. 좀 나이 먹으니까 왜 그러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얼굴에도 드러난다고. 맞아요. 그 사람 어떻게 맞아요.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얼굴이 다 드러나요.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람들이 얼굴 좋아졌다 이러는 게 뭐 피부가 좋아졌다기보단 얼굴이 옛날보다 되게 선해졌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순해졌다고. 옛날에 날카로웠어요. 좀. 엄청 어딨어. 그렇게 옛날에 없어요. 그렇게 옛날에 없네요. 네. 진짜 옛날에 보면 눈꼬리가 진짜 거의 모델 한혜진 선배님. 진짜 예민하고 날카롭고 그랬구나. 맞아요. 진짜 예민했어요. 진짜 예민했고 네. 그럴 수도 있지란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엄청 그리고 완벽주의자 성향이었겠네요. 진짜 가짱게 완벽주의자가 되지 못하면서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나이 때 좀 그리고 제가 너무 21에 데뷔를 했거든요, 공연을. 그러니까 다 선배들이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패기가 엄청나서 난 저 사람들이랑 선배지만 무대에 올라왔을 때만큼은 동료지. 그리고 되게 인정 욕구가 강했어요. 그들에게 절대 지지 않겠다. 근데 그게 저를 가장 크게 성장시켰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선배들을 만났고 그 선배들과 무대 위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 역시 신인은 어쩔 수 없네. 약간 이런 거를 받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난 프로야. 되게 프로죠. 되게 프로죠. 사실은 프로인데 그냥 내가 이제 막 대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사회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추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엄청 독했어요. 그때는 모범생들 때 형들은 첫 상견례 하고 첫 이제 테이블 리딩하고 이제 인물 분석할 때 진짜 황당했었어요. 제가 맥북을 보통 테이블 리딩하고 인물 분석하면 그냥 대본에 이렇게 써가지고
아니면 쓰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막 제가 읽어보니까 제 캐릭터는 이런 거 같다 이런 거 같다 얘기하는데 저는 맵보고 딱 리딩하면서 PPT를 준비해가지고 제가 분석한 서민형은요 어떤 인물 같고 이런 거 같고 저 새끼는 뭐지? 그 어떤 형님은 저한테 시간이 지나가서 친해지고 나서 와 되게 뭐 있는 척하는 애구나 쇼 의식이 되게 강한 애구나 그런 쇼잉이 보이는 엄청 거. 보이는 거 근데 저는 정말 학구적이었어요 그때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게으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전혀 안 그럴 것 같아요. 게으르기 때문에 내가 놀 시간이 필요해서 일을 빨리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연습을 하더라도 막바지에 가서 막 조급해지는 것보다 빨리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빨리 찾아내고 빨리 끝내고 공연이 올라갔을 때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는 거. 좀 더 사람들과 헛소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과의 좀 무대 예술이라는 게 찐 케미가 많이 발현이 되잖아요.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데 전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같이 일하는 동료와의 그런 어떤 케미가. 그래서 좀 더 사람한테 많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작품에서의 이 인물들 간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같이 무대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사랑해야 된다는 게 깔려 있어요. 이 사람을 사랑을 해야 바라보고 들을 수 있고 이게 너무 관심이 없으면 쳐다보고는 있지만 듣지 않을 때 있잖아요. 약간 지루하면은 약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딴 생각하죠. 너무 딴 생각하지. 아니야 다 듣고 있어요. 약간 그런 상태가 사실 연기로 비춰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싫은 거죠. 저는 들어야 될 때 듣고 그리고 사실 저는 어제 지원이랑도 뭐 이런 연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무대 위에서 어쨌든 배우가 액션하는 배우가 있고 리액션하는 배우가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근데 결과적으로 관객분들이 그리고 내가 관객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액션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저는 실제로 리액션과의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포트 역할을 되게 잘해주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포트 역할 했을 때 빛을 발하고 배우들의 본능적인 그 욕구는 관심을 포커싱을 나에게 땡겨오는 건데 저는 그런 욕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제 공연을 오랫동안 봐왔던 더 빠짐없이 봐왔던 동료이자 친구인 이쪽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었을 때 가장 듣기 좋았던 건 되게 뿌듯했던 건 1분 1초도 문성일로 있었던 적이 없어서 다그 진짜 배역으로 엄청난 살고 있어서. 칭찬이네. 그 말이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 친구가 날카롭게 지적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튀어. 다른 배우들은 자기가 말 안 할 때는 그냥 그 사람으로 있는 것 같진 않거든. 뭐 그 다음 대사 뭐지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딴 생각은 너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공간에서 그냥 숨 쉬고 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 되게 좋았어. 근데 한편은 그것 때문에 방해됐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칭찬이야, 욕이야. 근데 그게 실생활에서도 제가 약간 대나무 숲이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고민 상담 잘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문은영 선생님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왜냐면 제가 워낙 듣고 누구에게 말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듣고 말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편한가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너를 만나면 얘기를 하고 싶어지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잘 끄집어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들을. 기자했으면 잘했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 별명이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고정 별명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면 넌 진짜 뭐 예를 들어 물건 되게 잘 팔. 다이아몬드. 네. 방판 다이아몬드급 이런. 근데 실제로 제가 물건 진짜 잘 팔아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막 물건 소개할 거 아니에요.
아마 분명히 보시는 분들 사게 될 수도 있어요. 여신님 배우들 다 제가 쓰는 거 다 바꿨어. 아니 화장품을 다 바꿨어.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꼭 쓰는 거를 써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걸 대신 사는 제가 거야. 솔루션을 주죠. 어. 너한테 맞는 건 나한테는 이게 맞아서 이걸 쓰고 있는 건데 너는 이거를 써야 돼. 그래서 그 화장품 어플 화해 아세요? 인간 화해였어요. 다 추천해주시는 다 거예요? 추천해주고 피부 타입 확인해주고 와 설마 피부 타입 확인하는 기계 있는 건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구두로 테스트를 해보죠. 씻고 나왔을 때의 어떤 그런 건조함을 얼마나 당김이 당김이 있는가? 어느 정도를 느끼는가. 그리고 모르겠다면은 바로 씻기거나 그날 저녁에 테스트를 하고 알려달라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배우 컨설팅도 잘해줘요. 그건 뭐예요? 이미지 매기. 어떻게 하라고? 너한테 지금 중요한 이미지, 너한테 중요한 작품, 너가 상품적으로 어떻게 발현이 돼야 되는 건지, 오 어떤 면이 두드러져야 되는 건지. 상품적으로라고 하네요. 네, 저는 저희는 상품이라 생각해요. 근데 정작 저는 잘 못해요. 알면서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는 저한테 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남들 컨설팅 기가 막. 그래서 제가 약간 부업 아닌 부업으로 최근에는 이제 프로필 작가님이랑 아무튼 친한 작가님이 계시는데 그 작가님이랑 작업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지금 배우들을 프로필을 연계시켜주고 그 프로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PPT로 다 배우들마다 레퍼런스를 다 짜주고. 해주고 있어요? 네. 그걸 알바로 하고 계신 거예요? 돈은 안 받고 그냥 무료로 그냥? 친한 배우들한테 이렇게 시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줘요 제가. 와.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이미지들, 너와 비슷한 어머. 지금 너가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어떤 배우들을 찾아서 아 이런 느낌으로. 네. 최근에 누구 해줬어요? 되게 많아요. 강지혜 배우, 그 다음에 아진 배우는 지금 일단 컨설팅만 받았고 김보정 배우, 김바다 배우. 근데 약간 컨설팅을 본인이 해준 거죠. 네. 작가님이랑 콜라보를 한 거예요. 아. 제가 해주고 그 다음에 작가님도 진짜 재밌다. 같이 해가지고 그걸 이제 촬영장에도 가줘요. 이런 거 브이로그로 찍어요. 유튜브 하면 제가 배우를 그만둘 것 같아서 좀 위험해요. 무슨 그러니까 말인지 알겠어요. 배우를 안 하면 내가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이템도 되게 신선해요 또. 근데 모든 배우들이 진짜 유튜브 하라고 맨날 해요.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배우는 너 평론가 쪽으로 가보는 게 어때? 제가 약간 입에 독 품었다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일하면서.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뭐 제작 아닌 제작도 해보고 콘서트도 해봐서 별로 알고 싶지 않았던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런 회의 조정을 할 때 일단 객석 규모를 보게 되고 좌석과 좌석의 티켓 가격과 배우들이 얼마나 나오는가 이거를 따져보고 저는 제 개런티를 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극장마다 조금씩 다 그럼요. 예를 들면 소극장인데 제가 소극장인데 중극장 페이를 요구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저처럼 소비력이 끝났을 때 왜 끝났다 그래요? 팬들 있는데. 저는 사실 이미 한번 치고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상한가를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의 공연 인생에서는 한번 그래도 상한가는 치고 지금은 내려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세대의 교체가 됐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기보단 자존감이 떨어졌다기보단 그냥 저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죠. 저의 상품적 가치가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그 상한가를 친 이후로부터 점점 이렇게 된 거는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스텝들을 점점 그런 좀 매니아 공연들과 조금 멀어지기 시작했고 작품의 수를 줄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노출이 적으면 당연히 그리고 계속 거절하다 보면 제작사들도 안 주기 마련이에요. 작품을 제안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겹치기 첫 1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첫 겹치기 했을 때 배우들한테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쟤 뭔데?
배우가 어디 겹치기를 이렇게 해서 욕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겹치기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 정반대가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돼 있는 거여서 옆에 있던 배우가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때 네 어렸을 때 겹치기 할 때마다 사람들이 참 그러고 나도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다 그러고 있고 너는 이러고 있네. 그래서 그런 거죠. 왜 안 해? 나는 이게 일 같아지는 거 너무 싫다, 무섭고 이게 내가 하는 이 일이 이 행위가 일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전 그냥 이게 너무 좋거든요. 어쩌면 저한테 가장 취미생활이자 특기이자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가장 큰 나의 어떤 인생의 탈출구이기도 하고 이 행위를 할 때만큼 모든 것들이 사라지거든요. 연기할 때. 일단 이 가방부터 아니다. 제가 다른 제가 일단 진짜 그냥 네. 매일 이제 들고 다니는 네. 가방인데 뭐예요? 관사예요. 여기서부터 이 빗끈 있잖아요. 여기를 귀 뒤에서부터 쓱 쓸어서 진짜 내가 쓰는 거 진짜? 찾아보세요.